36년 만에 찾아오는 붉은 달이 뜨기 전 전국에 요란한 봄비와 거대한 폭설이 쏟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강원 산지에는 거대한 눈구름이 덮치고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매우 강한 빗줄기가 예상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강원도의 때 아닌 거대한 폭설이 쏟아지는 걸까요? 이따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요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회화강 강변 등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나 쥐불놀이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예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15분입니다. 먼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와 다가오는 남해 저기압의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전국 17개 주요 도시의 아주 상세한 기상 전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과 농사, 운전에 필요한 밀착형 생활 조언을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봄철 폭설의 원인과 계기월식, 이른바 블러드문에 얽힌 역사적 사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덮고 있던 매서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내내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덮고 있던 얼음장 같은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따스한 봄 기운에 녹으면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기압계도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각난 고기압들 사이의 틈새로 남쪽에서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거침없이 밀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질이 완전히 극과 극인 두 공기, 즉 북쪽 대륙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바다의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현재 중국 양쯔강 부근에서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 차이가 극심한 두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부딪히면 그 경계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불안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승기류가 지구의 자전 효과를 받아 반시계 방향으로 거세게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품은 거대한 저기압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저기압은 마치 굽이치는 강물 위에 뜬 조각배처럼 상층의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서서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쯤이면 이 저기압의 중심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스치듯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기압이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서쪽은 고기압, 동쪽은 저기압이 자리 잡는 서고동저 형태가 되어 등압선이 수직으로 서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등압선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길게 누워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겨울의 흔적인 고기압이 끈질기게 북쪽에 머물러 있고 남쪽으로는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봄철 기압계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날씨가 어떻게 다른지 17개 도시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최저 2도, 최고 11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꽤 포근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도봉산이나 북한산 등 서울 근교로 주말 산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인화물질은 절대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최저 2도, 최고 9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해풍의 영향 때문에 서울보다는 기온이 약간 낮아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등 해안가와 인접한 교량을 지나실 때는 측면에서 부는 돌풍이 갑자기 강해질 수 있으니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1도, 최고 11도로 야외 활동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아주 무난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변에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월요일에 요란한 비가 오기 전까지 농작물 덮개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10도로 하루 사이에 기온이 무려 14도 가까이 극심하게 널뛰기를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분지지형의 특징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한겨울처럼 몹시 쌀쌀하고 한낮에는 봄처럼 따뜻하니 겹겹이 얇은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도봉구가 영상 16도까지 올라가면서 따뜻한 남쪽의 제주도보다 기온이 더 높았던 이유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동풍이 거대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압축되고 뜨거워지는 잼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자연의 원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강릉은 최저 3도, 최고 10도가 예상되며 이번 기상변화의 최대 고비가 될 지역입니다. 월요일부터 동해안을 타고 매우 축축하고 무거운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강릉을 비롯한 영동산지를 중심으로 거대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 즉 습설이 내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오래된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반드시 튼튼한 버팀목을 세우고 축대 주변을 살피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전은 최저 1도, 최고 12도를 기록하며 비교적 온화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세종 역시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로 아침에는 얕은 서리가 내리겠지만 한낮의 따스한 햇살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청주는 최저 1도, 최고 12도가 되겠습니다.
충청권 3개 도시는 공통적으로 월요일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린 봄철 강원도 폭설의 진짜 원인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역별 예보가 끝난 뒤에 바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최저 2도, 최고 13도까지 쑥쑥 오르겠습니다. 광주 역시 최저 3도, 최고 14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이미 봄의 한가운데 들어선 듯한 훈훈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겨울 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목포는 최저 3도, 최고 11도가 예상되며 월요일 저기압이 점차 접근함에 따라 해안가 바람이 눈에 띄게 거세지겠습니다. 대구는 최저 2도, 최고 14도로 내륙의 열기가 갇히면서 전국에서 가장 포근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구 특유의 바싹 마른 건조한 분지 날씨가 이어지다 월요일 밤부터 마침내 비가 내리며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최저 6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는 이전 저기압이 남긴 풍랑주의보가 아직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져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갑자기 덮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관광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최고 12도, 창원은 최고 13도로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최저 7도, 최고 13도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남해 저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월요일에 저기압 중심이 제주도 바로 남쪽 바다를 스치듯 통과하면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적 효과가 더해져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3도, 최고 8도에 머물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특성상 매서운 바람이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생업을 위한 맞춤형 생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 여러분, 일요일 낮까지는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무난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출근길에는 비바람에 꺾이지 않을 아주 튼튼한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퇴근 시간까지도 전국적으로 꽤 요란한 비가 이어지며 빗길에 옷과 신발이 젖을 수 있으니 여벌의 양말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물류를 담당하시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강원도 방향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관령이나 미시령 등 산간 고갯길을 지나실 때는 상층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내리던 비가 갑자기 눈으로 바뀝니다. 도로 위에 얇게 내린 비나 눈이 투명한 빙판으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위험이 몹시 높습니다. 터널 출입구나 교량이는 땅에 지열이 전혀 없어서 얼음이 훨씬 빠르고 두껍게 생기니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시고 앞차와의 간격을 2배 이상 넉넉히 벌리시기 바랍니다. 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우리 방송 보시고 농사 잘 짓고 계신다는 고마운 분들, 이번 주말이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월요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강풍까지 불어닥칩니다. 비닐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다시 묶어 결속을 아주 단단히 하시고 겨울 내 덮어두었던 배수로의 낙엽이나 흙을 미리 치워 물이 시원하게 잘 빠지게 정비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러분, 요새 낮에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덥다가 해가 지면 곧바로 찬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환절기에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한낮이 따뜻하다고 해서 절대 얇은 옷 한 벌만 덜렁 입지 마시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신 뒤 바깥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목도리나 가벼운 패딩 등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항상 따뜻하게 챙겨 드시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따뜻한 봄이 성큼 오고 있는데 왜 유독 강원도 산지에만 거대한 폭설이 오는지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한반도의 독특한 산맥 지형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합작품입니다. 봄철의 남해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기압 차이에 의해 반시계 방향에 거대한 공기 흐름이 생깁니다. 이때 동해바다 쪽에서 우리나라 육지를 향해 매우 강하고 차가운 동풍, 즉 북동기류가 맹렬하게 불어오게 됩니다. 망망대해 바다 위를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막대한 양의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바람이 내륙으로 들어오다가 거대한 장벽인 태백산맥에 정면으로 쿵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은 이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덩어리는 어쩔 수 없이 산맥의 경사면을 따라 강제로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100m당 약 0.6도씩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막대한 수증기들이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눈구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이 다가오는 길목에서도 강원도 산지에 사람 키만큼 눈이 쌓이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왜 3월에도 강원도에 눈이 펑펑 오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기상청의 과거, 작년 기록을 꼼꼼히 찾아보더라도 4월 13일에
강원 산지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3월이나 심지어 4월 늦은 봄에 강원도에 내리는 눈은 기상학적으로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화요일, 음력 1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날은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즉 붉은 달이 밤하늘에 뜨는 블러드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무려 36년 만에 일어납니다. 과거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달이 핏빛으로 붉게 변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해 이를 몹시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453년, 천년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대군에 포위되어 있을 때 마침 이 개기월식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뜬 거대한 붉은 달을 본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시민들과 병사들은 나라가 망할 끔찍한 흉조라며 극심한 패닉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굳건하던 수비대의 사기는 그날 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결국 일주일 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위대한 도시는 함락되며 천년제국은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전 조상님들 역시 보름달이 붉게 물들면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거나 그의 농사를 망치는 흉년이 든다며 안 좋은 기운이 있다고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천문학과 현대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붉은 빛은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흩어지고 파장이 긴 붉은빛만이 대기에 굴절되어 달의 표면에 닿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겁먹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는 신비로운 우주의 쇼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기월식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구름의 상황입니다. 개기월식은 화요일 저녁 8시경부터 시작되어 약 1시간 정도 밤하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 슈퍼컴퓨터의 예측 모델들을 종합하여 분석해보면 폭설과 비가 내리는 영동지방을 중심으로는 먹구름이 아주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내륙 지역은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을지 아직 변동성이 커서 하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경이로운 우주쇼를 모두 함께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대자연 속에서 바람을 타고 쉼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우리가 억지로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말씀처럼 흘러가는 구름을 인간의 힘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이 거대한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겸허한 철학이자 자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면서 내일 아침에 하늘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다시 상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요일 낮까지는 날이 대체로 포근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몹시 건조하니 주말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요란한 봄비가 내리고 특히 강원도 산지에는 비가 무거운 눈으로 바뀌며 비닐하우스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대한 폭설이 쏟아집니다. 셋째, 월요일 출근길 튼튼한 우산을 반드시 챙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운 산간도로 빙판길에 극도로 주의하시며 농가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 뒤의 저기압 위치와 구름 이동 상황은 아직 50km 이상의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km만 남쪽으로 치우쳐도 비의 양이 달라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원도의 폭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유럽 등 3가지 예보 모델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밤사이 더욱 정확해진 최신 일기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영상 올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가장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오곡밥 따뜻하게 챙겨 드시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 자막에 날짜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었다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부터는 더욱 꼼꼼히 검수하겠습니다. 비와 눈이 오더라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는 생명수 같은 단비가, 붉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비시는 분들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